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엔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그간의 좀 경험을 살려서 최종 면접을 앞두고 전날이라든지 조금 미리 더 보시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좀 전에 미리 숙지하시면 좋을 법한 좀 팁 같은 거에 대해서 영상을 제작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현재는 외항사 승무원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썸네일에서 이미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기업명을 노골적으로 제 입으로 밝히지는 않겠습니다. 근데 아마 듣다 보시면 또 각이 나오실 것 같기는 해요. 또 썸네일에 너무 적나라하게 나와 있고, 기업에서 이제 세일즈 파트에서 리테일 쪽 영업관리로 감사하게도 합격을 해서 1년 조금 넘게 1년 정도 이렇게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경험을 지금껏 해왔던 것들을 토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네, 도움이 되는 영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팁은 기업 분석을 좀 제대로 하시고 또 현직자랑 직무의 루틴이라든지 업계의 동향 내지는 주력 상품군 같은 거를 듣고 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일반 기업을 준비를 할 때는 구글링 같은 거는 기본적으로 다 했었고, 증권사 PDF 파일을 많이 읽어서 그 기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강점, 약점 이제 분석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읽었고, 기사도 거의 다 읽어갔고, 만약에 제조업 기업이라면 그 기업에서 단종된 제품, 그리고 현재 판매하고 있는 제품 개수가 굉장히 많겠죠. 그런 거를 어쨌든 알고 가는 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준비를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현직자분을 어떻게 지금 운 좋게 이렇게 알아내가지고 하루 루틴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출근하시면 아침에 딱 가자마자 그 사무실에서 하시는 것들에 대한 루틴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물어봤었어요. 그리고 주력 상품군, 제가 이제 그때 당시에 들었던 게 뭐였냐면 김치 판매가 굉장히 저조해가지고 김치 판매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됐었고, 그리고 또 이게 유통이라든지 제가 준비했던 식품기업이라든지 이런 분들 준비하시는 분들은 좀 알고 가시면 좋은 게, 이 POG라는 게 있어요. 저도 원래 POG라는 거를 대학생 때는 몰랐는데, 이제 POG를 얘기를 해주시면서, 이게 POG가 대충 뭐냐면 그 기업 대 기업으로, 예를 들자면 마트에 내가 어떤 상품군을 어떤 식으로 진열을 할 건지 이렇게 협약돼서 나온 그림으로 합시다. 그림 같은 거예요. 이런 걸 들으면서 POG라는 게 있구나. 그리고 내가 이 POG에 우리 제품을 최대한 많이 진열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거를 면접 보기 전에 한번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였었습니다. 두 번째 팁 같은 경우는 저의 어떤 캐릭터나 색깔을 좀 정해서 확실하게 어필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채용도 약간의 제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면접관 분들한테 사실 제가 그분들의 어떻게 보면 채용 시장에서 소구 포인트를 공략을 해서 저를 채용하고 싶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마음이 좀 동하고 끌리고 좀 강렬한 인상을 드려야지 제가 좋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물론 제 이력이라든지 제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랑 연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너무 억지스럽거나 너무 과한 설정이거나 아니면 너무 뻔한 거, 스마일맨, 스마일걸 이런 거 너무 뻔한 거는 약간 재미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은 제가 어떤 식으로 저를 이미지 메이킹을 했냐면, 그래서 최종 면접 자기소개 앞부분에 이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맏며느리 삼고 싶은 여자 엔티입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왜 맏며느리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가 실질적으로 지금도 본가에서 조부모님하고 같이 살고 있고 20살 때까지 거의 조부모님이 저를 키워주셨어요. 어르신분들, 그러니까 임원분들께서 그래도 중년층이시잖아요. 그런 분들께서 좀 좋아하실 만한 인상, 좀 서글서글하고 좀 싹싹한 이미지를 좀 심어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고, 제가 갖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중년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포인트를 좀 만들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보면은 피드백을
좀 깍쟁이 같다? 제가 말을 안 하면 좀 차가워 보이고 새침대기 같다? 이런 얘기를 좀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를 좀 반전시킬 수 있는 저만의 강점, 저의 아이덴티티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이미지를 상쇄시키기 위해서 오히려 맏며느리를 했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 면접을 본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말 그대로 친분을 쌓고 온다. 그리고 좀 호감을 내가 사고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반 기업을 사실 최종 면접을 3번 정도 봤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이제 KT를 봤었고, 두 번째가 녹십자를 봤었고, 세 번째가 이제 옛날에 합격했던 그 기업을 봤었는데, 제가 KT 면접을 딱 첫 학기 때 이제 재학생 당시에 운 좋게도 최종 면접을 가게 된 거예요. 그때 당시에 5G가 굉장히 핫했었어요. 그래서 면접관 분들께서 최종 면접장에 가시면 정말 개인적인 질문도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그게 뭔가 직무적인 거를 판단하려고 지금 물어보셨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말 그대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신 질문들, 뭐 정확한 질문이 기억이 나진 않지만 예를 들자면 뭐 음식 뭐 좋아해요? 이런 거, 그리고 왜 전공을 그것에 한 거예요? 이런 거를 많이 물어보시는데 모든 질문을 다 5G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제 줄줄줄 굴비 엮듯이 엮어냈는데 굉장히 안 좋아하셨어요. 표정이 너무너무 안 좋으셨고 오히려 합격하신 분이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여자분이셨는데 정말 소탈하게 솔직하게 면접을 보셨어요. 그래서 최종 면접 같은 경우는 정말 지원자를 알기 위한 면접 질문을 많이 물어보실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솔직하게 본인의 얘기를 그냥 좀 담담하고 여유 있게 전달해드리고 온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번째 팁은 뭐냐면 스터디라든지 모의 면접에서 받았던 나쁜 피드백을 최소화하는 수준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팁 중에 좋은 내가 갖고 있는 강점을 극대화시켜서 하나의 이미지화, 약간 캐릭터화 시키면 좋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자기소개라든지 아니면 내가 답변을 하는 전반에 걸쳐서 갖고 가는 나의 이미지인 거고, 면접을 향한 전략을 세우실 때는 이 최종 면접이 약간 소개팅과 비슷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선이라든지 상견례처럼. 근데 우리가 또 소개팅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바라는 바람직한 이성상에 있어서 양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 나는 종교가 나랑 다른 사람은 절대 싫어. 예를 들자면 아무리 이 사람이 좋아도 내가 양보할 수 없는 부분, 내가 좀 저거는 별론데 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그 면접관님 분의 마음에 들어가려고 했다 그 단점 때문에 튕겨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단점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그분들의 좋은 포인트의 파일을 넓혀가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반 기업을 준비할 때 받았던 나쁜 피드백은 좀 이랬어요. 깍쟁이일 것 같다. 새침대기일 것 같다. 좀 체력이 안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이미지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좀 극복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이제 스피치 학원에 가가지고 수업을 들었었어요. 발성 수업도 들었었고, 그리고 면접 코칭도 당연히 받았죠. 눈썹을 앵그리버드처럼 화난 것처럼 수검댕이로 이렇게, 눈썹이 원래는 아치형인데 눈썹을 약간 이렇게 세워서 그렸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태권도 단증이 있거든요. 제가 거기 자격증에 썼어요. 좀 체력이 그래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런 거 이미지를 약간 뭐 눈썹을 좀 이렇게 치켜 세운다든지 아니면 발성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더 세게 낸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많이 상쇄시키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5번째 팁은요. 일을 하나 가슴에 품고 가자 이겁니다. 이게 굉장히 거창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사실 빅이라는 게 엄청나게 거창할
수는 없어요. 저희가 어차피 비슷한 대학생의 수준으로 머리를 짜내는 거기 때문에 역지사지로 물건을 고를 때도 거진 뭐 가격대라든지 품질이 비슷하면 하나라도 디테일에서 차이가 있는 물건을 우리가 사게 되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비슷하지만 그 중에서도 조금의 디테일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지원자가 되고 싶어서 그냥 본인이 나름대로 많이 고민한 흔적이 살짝 묻어나는, 노력한 흔적이 묻어나는 거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합격했던 기업일 때 뭘 준비해 갔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마트를 많이 다니면서 핫한 프로모션의 가격을 좀 많이 암기해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면접 답변에 제가 시장 조사를 한 바로는 뭐 현재 프로모션 무슨 제품 가격대가 뭐뭐뭐뭐이던데 뭐 4980이던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저의 빅이라고 생각을 했고, 두 번째는 신제품 구상을 해갔습니다. 이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신제품 구상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실질적으로 제가 전에 회사에 입사했을 때도 약간 아이디어 페어라고 해서 그 신입사원들의 약간 때묻지 않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를 이제 약간 발표하는 이벤트를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실제로 그게 굉장히 좋으면 제품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신제품에 항상 목말라 계시기 때문에 이 신제품 구상을 나름대로 좀 심도 있게 해보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질문도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신제품 구상을 저는 뭘 해갔냐면 그 현직자분이 김치 판매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팁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김치 중에 이제 지금 생각하면 사실 뭐 비기라고 하기도 조금 허접하긴 하지만 김치 중에 약간 뭐 등갈비 김치찜이라든지 그런 김치찌개용 묵은지를 내면 좋을 것 같다 해서 묵은지 김치를 말씀드렸는데 그때 면접관 분이 이미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라고 하시면서 웃으셨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나만의 비장의 무기, 히든카드, 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를 딱 가슴 한켠에 품고 가면 자신감도 생기고, 그리고 내가 어쨌든 다른 지원자보다 이만큼 고민한 흔적을 보여드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 꼭 비기를 하나 품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6번째 팁. 좀 시중에 나오는 다양한 기출 질문을 다 뽑아서 미리 답변 연습을 좀 해보셔서 당황스러운 질문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좀 짬바를 기르고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옛날에 합격했던 기업 전에 최종 면접을 2곳 더 봤다고 말씀드렸잖아요. KT랑 녹십자. 근데 제가 옛날에 녹십자 면접을 볼 때 뭔가 되게 기억은 정확하게 안 나는데 굉장히 조금 상상치 못했던 저의 허를 찌르는 질문을 하셨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좀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나는데 정말 똑같은 실수를 하고 싶지가 않아서 기출 문제를 다 뽑아가지고 이렇게 랜덤으로 뽑기를 해가지고 질문이 몇백 개 되는 거를 새벽까지 연습을 다 하고 갔었어요. 근데 이게 정말 도움이 많이 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 최종 면접을 보면 이제 답변의 논리성보다는 지원자가 얼마나 의연한 태도로 여유롭게 이거를 나름의 논리로 대처를 하느냐 이런 거를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저는 실제로 뭘 물어보셨냐면은 남극에서 냉장고를 팔 수 있겠어요? 이렇게 저한테 정말 최종 면접 질문을 하셨거든요. 근데 이거를 미리 제가 생각해보고 갔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뭐 정확한 워딩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뭐 요즘 소비자의 니즈가 웰빙이라든지 피부 미용, 뭐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에 신선식품들을 이글루라든지 얼음에다가 넣으면 동결은 할 수 있겠지만 얼릴 수는 있겠지만 성에라든지 얼음 결정이 묻어서 좀 투박하게 보관이 될 것 같아서 이거를 냉장고나 냉동고에 보관을 하면 훨씬 더 위생적이고 그 제품 자체를 형태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판매를 유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흡족하게 이렇게 쳐다봐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리 한번 다양한 질문을 조금 연습하고 가시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팁은 좀 내려놓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정말 쉽지 않은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죠.
정말 취업이 이렇게 힘든 시기에 너무 소중하게 찾아온 최종 면접의 기회인데 내가 이 관문만 넘으면 이제 이 회사의 일원으로 사원증을 메고 이제 복지나 월급이나 뭐 누릴 수 있고, 물론 일을 시작을 해야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너무 간절하잖아요. 취업이 너무 어려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잘 알지만 사실 지금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쳐다보면은 입사라는 게 정말 입사도 인간관계랑 비슷한 것 같아요. 계속 자꾸 뭐 상견례니 맞선이니 이런 거를 말씀드렸던 게, 이게 입사가 되는 기업도 저랑 연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연이 있고 나랑 결이 좀 비슷한 기업에 결국에 가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정말 여기까지 오신 것도 너무너무 장하시고 대단하신 거고 충분히 자질이 있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이제 이거는 인력으로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고, 약간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내가 할 거는 최선을 다하고 이제 하늘의 뜻을 따라야 된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마음 비우는 게 정말 안 되지만 제가 KT 면접 볼 때랑 제가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 전에 최종 면접을 다른 기업 거를 봤었는데, 그때 제가 너무 간절해가지고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흑역사라고 하잖아요. 정말 수치스러울 정도로 제가 너무 좀 오버하고 실수했던 기억이 지금도 생각하면 약간 이불킥을 할 정도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히려 제가 옛날에 합격했던 일반 회사, 한국의 일반 대기업이라든지 현재 다니고 있는 외항사 기업은 정말 내려놓고 봤었거든요. 정말 최선을 다했지만 안 돼도 어쩔 수 없다. 그리고 안 돼도 괜찮아. 나는 플랜 B가 있잖아. 잠깐 이런 식으로 계속 세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정말 내려놓으려고 많이 노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게 내 품격을 잃지 않고 면접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지원자분하고 인연이 있으시면 무조건 합격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고 너무 간절하게 면접 임하시기보다는 본인의 품위나 품격을 잃지 않고 마음을 좀 비우고 여유 있게 면접에 응하시면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같이 힘든 시기에 면접 준비하시느라고 솔직히 정말 힘드실 것 같아요. 저 때도 쉽진 않았지만 지금이 더 힘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 그런 시기에 이제 취업 준비를 하시는 여러분들 스스로한테도 계속 제일 중요한 건 지치지 않는 거기 때문에 힘드실 때마다 소소한 그 소확행이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작지만 소중하고 확실한 나만의 행복을 계속 충전시켜 주시면서 다독여 주시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면서 이 길고 험난한 취업이라는 레이스를 잘 끝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많이 응원하고 있을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건강 유의하시고요. 다음에 또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해요.